자,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더 낸 세금 돌려받게 된다. 단독주택에서 엉터리 공시가격 많이 나왔다. 잘못 산정된 공시가격에 맞춰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게 된다 라고 하죠. 근데 반대로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된 경우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그런데 땅값보다 싼 단독주택이 22만원이다. 그러니까 몇몇이 우리 공시가격 잘못 책정됐어, 왜 이렇게 비싸, 너무 많이 내 우리는 하고 이의를 제기해서 그러고 보니 잘못됐네, 미안 돌려줄게 해놓고 보니까 덜 낸 놈들이 더 많더라. 22만원. 땅값보다 싸대요. 오히려 단독주택의 경우는 더 받는 쪽이 많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단독주택이 보유세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토지의 공시가격이 개별주택 공시가격보다 비싼 역전현상은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한 공시 비율에 의해 발생했던 것으로 20년부터 적용을 폐지하고 개선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산정된 가격의 80% 비율만 공시가격으로 결정 공시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대강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 인제라도 이거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타운하우스 이런 거 경기도에 많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단독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었다. 부동산이 무조건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내가 여기 노후를 대비하더라도 우리 집값은 쭉쭉 오를 거야. 특히 땅이 좋지, 단독주택은 대지 지분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많이 분양이 되니까 건설사 측에서도 앞다투어 먼저 확보하려고 경쟁했었죠. 그래서 판교 신도시, 점포 경영 공급지 이런데 2만 대까지 나왔다. 정확히 19,341대 1까지 나왔다. 그러면서 나오기만 하면 완판되는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돼요? 평택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점포 경영 용지는 65개 필지 중 31개가 유찰됐다. 사실 평택까지는, 고덕 신도시는 제가 늘 얘기했죠. 과잉됐다고. 굉장히 삼성 공장의 잠재력을 너무 과대평가했죠. 자, 그래서 뭐하고 있다? 매각이 안 되고 있다. 아파트도 황금성 떨어지는데 누가 지금 빌라나 다가구 주제치고 단독 이런 거, 타운하우스 이런 거 들어가냐. 일부는 매각되고 일부는 매각 안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공사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자재가 널브러져 있는, 자풀만 무성하게 자란 공토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러면은 옆에 집도 영향받죠. 거기 잡초 잘하고 그러면 날아올 거 아니에요. 씨앗 같은 거. 벌레들도 들어올 수 있고. 자, 그리고 최근 이런 기사들 많이 떴죠. 단독 다가구 주택 월세 거래량 감소. 질병 때문에 월세 거래량도 감소하고 월세도 감소하고 매매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죠. 그 월평균 거래량은 5,736건으로 지난해 6,000 넘는 것보다 6.3% 정도 감소했다. 이제 단독은 거의 월세 안 들어가죠. 단독은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인데 대부분 다가구에서 맨 위에 주인 살고 두 번째 좀 넓게 해서 전세 주고 그 밑에 월세방 월세 이런 식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요런 데가 거래가 안 되고 있더라. 이거는 질병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다가구 헐어서 신축 빌라 짓고 도생이나 오피스텔 이런 데로 간다. 실질적으로 다가구 사시는 분들 웬만하면 월세 그렇게 싸게 주진 않죠. 사신 분들 자체도 대출을 굉장히 많이 주고 산 데다가 노후 대비니까 그걸로 어느 정도 수익이 돼야 되는데, 이건 한 1, 20만원만 더 내면은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데 도생이나 이런데 깔끔하고 잘 갖춰져 있는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 다가구는 구옥이잖아요. 새로 지으려면은 건폐율이랑 용적률 줄어드니까 화장실도 잘 막히고 전등도 잘 나가고 이렇게 굉장히 살기 불편한 다가구가 생각보다 꽤나 비싸게 받더라. 그러니까 잘 안 들어가죠. 좀 가족이 어느 정도 있어서 조금 넓은 집을 찾아야 된다 하면 들어가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들어가죠. 그럼에도 이런 거 매물 나오죠. 실투자 7천만원대 수익형 다가구 등 8건 하면서 똘똘한 다가구 주택 한 채 월세도 받고 세금도 적고, 세금도 적다는 건 1주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다주택 가산 이런 거 안 붙죠. 예를 들어서 보유세 가산이라든가 종부세 가산이라든가 이런 건 더 안 붙죠. 그런데 월세도 받을 수 있다. 똘똘한 채 은퇴 세대에 다가구 주택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실투자 7천만원대. 근데 다가구 주택은 문제가 크죠. 저희가 늘 얘기했지만 일단은 노후화 되었던 거, 신축 다가구 같은 경우는 거의 하기 힘들 테고 대부분 다 노후화 되겠죠. 왜냐면 이거 때려 부수고 짓자니 용적률 감소해서 세입자들 더 좋은 환경에다가 살면서 월세를 더 받고 싶어서 큰돈 들여서 재건축을 하든가 하는 건데 안 되잖아요. 용적률 줄여야 되잖아요. 이게 이미 법정 용적률 벗어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방 크기 줄어드니까 월세 더 받기도 힘들다. 거기다가 지금 예전에 단독 다가구 올린 영상 보시면 나와요. 문제점들 해가지고 노후가 됐으니까 당연히 수리비 나가고 유지비 나가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월세 받는 거 그렇게 수익이 크지 않다. 거기다 플러스로 요새 공실 늘어나고 있죠. 1, 2인 가구들은 예전에야 지옥 건데 요새는 1, 2인 가구용으로 원룸
뭐 정 안되면 고시원까진 가지만 반지 하나, 옥탑을 가기보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왜냐면은 여기보다 월세는 비싼데 여기에는 그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가구 뭐 전자기기 이런 거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데 요새 풀옵션으로 나오니까 월세가 꾸준히 더 나가더라도 큰돈 들어가진 않는다.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지금 또 요런 데는 그래도 주차 공간 확보해 놓는데 다가구에 주차 공간 있어요? 지옥고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1, 2인 가구 중에서 나 집 안 사고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할 거야. 대신에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집은 적당히 살더라도 뭐 차는 좋은 거 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거의 못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공실은 늘어나고 있다. 다가구의 현실인데 은퇴 세대라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뭐 지금부터 한 5년, 10년을 꾸준히 수익 볼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더 장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일단은 뭐 보유세나 이런 세금 들어가고 거기다 유지비 들어가고 웬만한 문제 생기면은 건물주가 고쳐줘야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좀 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은 노후 대비로 좋지 않다. 거기다 점점 더 노후가 되면서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또 큰 돈 들여가지고 뭐 리모델링을 하든가 인테리어를 갈든가 해야 되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이것이 노후 대비에 좋았다. 그 시기는 지났다. 예전만큼 수요가 나오지 않는다. 그 부분을 상기해야 되죠. P2P 같은 경우도 보면 어때요? 텟 펀딩 여기 보면은 회원수 전년 대비 33% 증가에 72만 명인데 원금 손실률이 0.57% 기록했다. P2P 대출 엄청 많이 남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금을 조달받은 중소형 주택 건설 차주의 수는 총 219명, 요중에 8,800억 원. 이 중에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 수는 3,050세대 되었다. 그런데 전액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안 되니까 연체율 증가하는 데다가. 그래서 원금 다 날렸다. 직장인 A씨는 원금 390만원 전부 잃었습니다. 연체율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PF.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P2P 같은 경우는 아니 건설사가 P2P 가서 빌리진 않을 거잖아요, 웬만하면. 큰 대형이. 그러니까 뭐 단독 다가구나 신축 빌라 이렇게 중소형으로 하는 데서 급한 돈 여기다 땡겨 쓰는데 지금 단독이든 다가구든 뭐 신축 빌라든 다 안 되고 있으니까 저기 연체율이 늘어나는 거죠. 사업이 실패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단독주택의 공시가는 그동안 너무 낮았죠. 지금 단독주택 안 되고 있는데 공시가 왜 올려요? 가격은 여기까지 올려놓고서 공시가격 한 요만큼만 내고 있었으니까, 요만큼에 대한 것만 내고 있었으니까 현실화를 시켜야죠. 현실화를 벗어난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파트처럼 환금도 안 된다. 가뜩이나 아파트도 환금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12억 이상 15억 미만의 주택의 공시가격이 10.1%, 9억 원 이상 12억 미만의 7.9%로 상승해서 뒤를 잇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고 좋은 집 같은 경우는 뭐 재벌들이 사니까 저 정도 보유세 내는 거 뭐 이거 가지고 내가 여력이 딸려서 집을 팔아야 돼? 이럴 수 있겠지만 월세 받아야지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뭐 7천만원 주고 플러스 여기다 근저당 껴가지고 진짜 영끌에서 다가구 하나 맞췄는데 보유세 세금은 올라가고 월세 집은 빠지고 있다. 전세도 나가고 싶은데 전세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다. 이런 쪽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매매 가격 지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다. 왜 올라갔냐? 매매 거래량을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 언제 뭐 10월, 11월, 12월 뭐 이럴 때 많이 늘어났죠, 작년에. 그 다음에 올해 2월. 요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자금 출처 조사 피하려고 많이 거래했다. 어떤 게 많이 거래됐냐? 그러면 서울 단독 다가구 매매 거래를 보면은 연식이 1970년쯤부터 1996년 이 사이에 단독 다가구와 거래량이 굉장히 많더라. 이거 뭐예요? 부수구 신축 빌라. 서울 단독 다가구는 단독 다가구가 인기가 있어서 거래가 잘 된 게 아니라 다 부수구 신축 빌라 지으려고 업자들이 산 거다. 그런데 지금 신축 빌라 잘 돼요? 저희 저번에 신축 빌라 영상에서 말했듯이 잘 안 되니까 예전에는 알 5개에서 7개 주던 걸 이제 막 알 20개씩 줘가지고 찾고 있잖아요. 일단 전세부터 빼고서 바지 사장 찾고. 당연히 단독 다가구 거래는 더 감소하겠죠. 물론 개수도 많이 적어졌겠지만 경기도 쪽으로 가보면은 요쪽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최신도 많이 된다. 뭐예요? 신식은 단독이 많다. 이거 뭐예요? 대부분? 작년 뭐 2016년 이때부터 막 불었었잖아요. 뭐 용인 양평 잘 되니까 거기서 이제 따라가는 게 뭐 양평 따라서 가평 가고 저기 뭐 용인 따라서 광주 가고 이렇게 타운하우스 계속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런 것들 거래한 거다. 그럼 다가구는 압도적으로 연식 오래된 게 높죠. 경기도 역시 다가구 사서 부수고 신축 빌라 업자들이 산 거다.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타운하우스 망하고 있죠. 신축 빌라도
망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 단독은 더욱더 황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내 다가구는 더욱더 황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비싸게 파는 건 거의 불가능이죠. 옆에 더 싼 것들 많은데. 이게 단독 중에서 그 타운하우스도 있지만 여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죠. 이거 뭐예요? 평택 렌탈하우스도 있다. 평택에 렌탈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요거 받으면은 뭐 연세로 뭐 한 3, 4천씩 받는다. 달러로 환산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가지고 팔아먹은 것도 있다. 용산기지 이전으로. 근데 이제는 렌탈하우스 다 걸렸죠. 다가구 주택 임대차 시 기존 임대차 뭐 해가지고 보면은 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설명한 후 상당수가 공실이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보증금 3,500만원이 임차했는데 최우선 변제금만 배당받았다. 예를 들어서 이게 9억짜리고 9억짜리 다가구에 6억 근저당 잡고 전세를 한 2억짜리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 나는 이거 전체 9억인데 6억 근저당 떼더라도 나는 2억이니까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데가 다 공실이더라도 근데 첫 번째는 경매가 9억에 낙찰이 되는 게 아니죠. 웬만하면 까인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실 금액 7천만원으로 다가구 주택을 하나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여기 근저당이랑 전세 보증금이랑 월세 보증금 다 꼈죠. 그러면은 얘가 경매로 낙찰되게 되면은 7천만원만 떨어지느냐? 아니죠. 7천만원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선순위는 살 때 보통 근저당부터 내고 사는 거니까 근저당이 가장 선순위죠. 아니면 안 빌려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월세가 먼저 들어오든 전세가 먼저 들어오든 내가 요 중에서 몇 번째로 들어왔는지 배당 순위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 차례에 왔을 땐 거의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요 전세 같은 경우는 주인이 못 내줘서 못 빼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데는 전세 보증 보험도 거의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다가구에 전세 들어가는 건 솔직히 저는 완전 반대하고 월세 들어가는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보증금만 내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단독 다가구 중에서 9억 넘는 거 많죠? 시가 9억 원. 지금 요 경우에는 주택연금 못 받는다 지금. 그래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바꾸고 있고 오피스텔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그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아니 근데 단독 다가구를 할 건데 전세를 줄 거면 뭐하러 사요? 그럼 시대 차이 보겠다는 거니까 저런 건 배려해 줄 필요 없죠. 월세를 줬다면 연금을 할 필요가 없고. 결론 단독 다가구 하지 마세요. 월세 받기 힘들다. 요즘에 풀옵션에 밀린다. 젊은 사람들이 TV 사고 냉장고 사고 세탁기 사고 장롱 사고 뭐 이런 것들 마련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돈 더 주더라도 나중에 이사 갈 때 포장이사 안 불러도 되고 하니까 가가지고 그런데 풀옵션 있는데 산다. 그러니까 월세 받기 힘들어진다. 두 번째, 매매는 쉽나. 단독 다가구는 자체 매매 메리트는 거의 갔어요. 완전 고급 아니면. 나중에 거의 뭐가 산다? 서민들이 사는 단독 다가구는 신축빌라 업자들이 많이 사간다. 근데 지금 신축빌라가 R이 5개에서 지금 막 20개까지 올라갔다는 건 장사가 더럽게 안 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신축빌라 업자들이 더 사가지고 짓겠느냐?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매매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단독 다가구 사지 마세요. 노후 대비하실 거면은 다른 쪽을 찾아라. 그 돈으로 차라리 연금을 들고서 내가 살 집을 거주할 집을 찾는 게 낫지 들어갈 돈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피 본다 라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